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쪽 문제고요. 자, 174번을 보면은 자,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서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에서 그 발생한다 하는 그 법칙은 여기 259페이지 보면은 자, 테스트 기본 원칙에서 여기 바로 결합 집중 원칙이에요. 즉, 여기서 자, 파레토 법칙은 전체 오류의 80%, 자, 대부분은 한 20% 그쪽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 내용이니까 3번이죠. 자, 174번은 3번이고요. 자, 175번도 똑같죠. 3번. 파레토 원칙이에요. 그래서 175번은 자, 3번이고요. 자, 176번은 다음 설명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은 파레토 법칙이 좌우된다. 이게 뭐예요? 결함 집중이죠? 그래서 얘는 2번이에요. 자, 177번은 테스트와 디버그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즉, 테스트, 볼까요, 한번? 여기, 자, 테스트. 자, 테스트는 오류를 찾는 작업이 테스트예요. 개발자가 보통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뭐, 디버그. 여기서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스트의 목표,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을 보면은 테스트는 오류를 찾는 작업이고 디버깅은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얘는 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78번은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얘는 그 틀린 것은 즉 여기서 자 테스트 케이스 여기 있죠?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가 쭉 있는데 볼게요. 자, 테스트의 목표 및 1번.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이에요. 테스트의 목표 및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된다. 가 아니고 자, 테스트의 목표 및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결정한 다음에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1번에 보면 뭐예요? 결정하기 전에. 아니에요. 그래서 178번은 얘는 그 1번이에요. 자, 1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79번은요. 자, 테스트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즉, 자, 테스트 케이스에는 뭐 색별자 아이디, 테스트 항목, 조건,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수행 절차, 예상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 3번에 테스트 비용은 적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네, 그래서 179번은 얘는 그 3번이고요. 180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테스트 용어는 있는데 여기 자, 이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서 비교하는 기법. 이거를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종류에는 뭐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뭐 휴리스틱 오라클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180번은 3번이에요. 테스트 오라클. 근데 그 테스트 오라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81번은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중 V 모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자 262페이지에 이 V 모형 있죠? 즉 이거 보면은 이 그 단계가 단위 테스트, 그러니까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즉 인적 개발자가 개발한 것도 합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스템 테스트, 뭐 스트레스 테스트, 진짜로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면은 이제 뭐예요? 발주처, 즉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거죠. 자, 요런 거고요. 근데 자, 181번에 자, 틀린 거죠. 1번. 요구 분석 및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며 항상 통합 테스트를 중심으로 V 형태를 이룬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요구 분석 단계 있잖아요.
설계 단계 있죠? 그래서 181번은 얘는 그 1번이에요. 뭐 2번, 뭐 2번, 3번, 4번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2번은요. 단위 테스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요거 단위 테스트는 요거죠, 요거. 자, 그 테스트할 때 코딩하면서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는 개발자가 코딩 단계에서 시스템의 소스 코드와 로직, 즉 그 코드 있죠, 프로그램, 그거를 직접 점검하는 게 바로 단위 테스트예요. 근데 자, 틀린 것은 1번 구현 단계에서 각 모듈의 개발 완료한 후에 개발자가 하는 거죠. 1번은 맞아요. 2번 모듈 내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즉 소스를 보는 거죠. 2번도 맞아요. 자, 3번 필요 데이터를 인자를 통해서 넘겨주고 테스트 완료 후 그 결과값을 받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모듈을 자, 스톱이라고 한다. 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자, 3번은 단위 테스트는 아니죠? 자, 3번은 이거는 자, 단위 테스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개발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넘겨주고 이건 뭐예요? 통합 테스트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는 뭐 자, 3번이고요. 3번이고. 그다음에 180 여기 보면은 볼까요, 한번? 자, 요거 그 스톱에 관한 것들 쭉 있는데, 자, 이제 그 V 모형 있잖아요. 자, 얘는 작업 결과와 검증에 초점을 둔 게 V 모형이에요. 즉, 자, 이제 요구 분석을 해요. 요구 분석한 다음에 그거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개발자 코딩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개발자가 코딩하면서 하는 게 바로 단위 테스트예요. 단위 테스트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인적 개발자가 개발한 모듈과 합쳐서 통합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뭐예요? 전체를 이제 그 제대로 동작하는지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다 끝나면 뭐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용자가 쓰는 거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V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 V 모델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그쪽 그 요러한 그 내용들이 있고, 아까 이제 여기가 3번이었나요? 자, 필요 데이터 인자를 통해서 넘겨주고. 근데 자, 얘는요. 자, 스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단위 테스트에서 여기 그 스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즉, 요거, 자, 스톱은 받기만 하고 넘기지는 않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 자, 요거 볼까요? 자, 스톱. 자, 스톱을 보면은, 스톱이 뭐냐면 이거, 스톱. 스톱. 즉, 이 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수행만 하는 도구 있죠? 즉,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 짠 거를 뭔가 이렇게 호출해야 돼요. 근데 딴 사람이 아직 안 짰어. 그때는 뭐야, 그냥 내가 됐다고만 딱 보는 거죠. 단순하게 넘겨주기만 하는 거. 스톱이에요, 스톱. 그래서 이 스톱은 다른 호출된 컴포넌트를 대처해가지고 얘가 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2번은 뭐 얘는 2번이고요. 틀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183번 볼게요. 자, 테스트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자,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여기 보면은 그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짠 게 잘 돌아가는지 최종 거의 그 검사하는 단계예요. 거기에는 뭐 쭉 있는데, 여기, 자, 스트레스 테스트가 다른 말로 강도 테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량 또는 빈도로 자원을 요청할 때 영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어떠한 그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만약에 100명, 그러니까 원래는 한 50명인데 일부러 한번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183번에서 옳은 것은 자, 2번을 보면은 시스템에 과다 정보량을 부과해서 과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183번은 자, 2번이에요.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4번은요. 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여기 26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자, 인수 테스트에서 알파 테스트가 있고 베타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환경에서 개발자가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는 게 알파고, 알파가 끝나면은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는데, 베타 테스트는 이제 진짜로 사용자 환경이에요. 즉,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쓰는 건데, 이때 뭐예요? 개발자는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게 바로 그 베타 테스트예요. 그래서 볼게요, 한번. 자, 인수 테스트. 자, 검증 테스트는 인수하기 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환경,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진짜 이거는 사용자 환경이에요. 그래서 크게 개발자가 참석하는 거죠. 이거는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자, 184번에서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실제로 인수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84번은 자, 2번이고요. 이것도 있으니 읽어보시고요. 자, 185번은 자, 검증 검사 기법 중에서 개발자의 장소에서, 이건 뭐예요? 개발자 환경에서,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즉 내가 이제 발주처예요. 실제로 이제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자 좀 비키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앉아서 테스트하는 거고, 뒤에는 개발자들이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려줘요. 요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알파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 185번은 3번이죠. 알파 테스트고요. 자, 186번은 자, 186번은 검증 검사 기법 중 개발자 장소에서 똑같죠? 4번 알파 테스트, 뭐 알파 검사예요. 그 다음에 187번 똑같죠? 3번 알파 검사, 알파 테스트예요. 188번도 똑같네요. 알파 테스트 4번이고요. 189번은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파 검사는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맞죠? 맞아요. 2번. 베타는 선정된 최종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그죠? 사용자 환경이니까. 네. 즉, 개발자가 있으면 안 돼요. 3번. 베타는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아니죠. 개발자가 없는 거죠. 얘는 그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90번은요. 필드 테스팅. 이거 뭐예요? 실제 사용자 환경을 필드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얘는 1번이죠. 베타 검사, 베타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191번은 자, 다음 중 검증 시험과 거리가 먼 것은 알파, 베타, 블랙박스가 있는데, 자, 4번에 이 그 화이트 박스는요, 자, 개발자 혼자 하는 것으로 검증보다는 개발 점검. 이게 이제 그 화이트 박스니까, 예, 얘는 그 4번, 즉, 개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